우리 그냥 헤어질까? 이렇게 좀 지쳐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거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야. 너무 돈이 없으니까. 여보야, 나 안 헤어지고 돈도 계속 보낼 테니까 지금 나 10,000원만 보내주면 안 돼? 계속 굶었어. 월급 들어온 거 다 어쨌는데. 현수한테 보내고 밀린 월세 내고. 아, 나 다음 주에 파타야 간다고 했잖아. 여행비는 어쩌라고. 월세 내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진짜 왕짜증. 2016년경 고 윤상엽 씨와 이은혜의 만남이 시작되고 2017년경 윤 씨와 이은혜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7년 8월 이은혜는 윤 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혜자는 자기 자신 이은혜였습니다. 이은혜는 내연남 조연수와 공모하여 윤 씨에게 보고피가 섞인 음식을 먹였으나 살해에 실패했습니다. 2019년 5월 2차 살해 시도. 이은혜는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렸으나 살해에 실패했습니다. 2019년 6월 3차 살해 시도. 이은혜는 가평 용소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권유했습니다. 윤 씨는 이은혜의 말대로 계곡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일행은 윤 씨를 구조하지 않아 윤 씨는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 씨는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2019년 11월 이은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이은혜와 조연수는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두 사람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22년 3월 30일 두 사람에 대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2022년 4월 16일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주한 지 1년 2개월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2022년 5월 4일 인천지검은 두 사람을 살인 미수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합니다. 1심에서 피고인 범죄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죄 취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이은혜의 말을 듣고 물에 뛰어들었고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해야 할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도하에 실행된 자규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은혜의 요구까지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통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검사님께서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이은혜의 심리적 통제하에 있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항소하는 게 맞죠? 피고인 이은혜는 결혼 생활 당시 조연수와 같이 동거하면서 남편인 피해자의 돈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빼돌렸습니다. 그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연봉 6,500만 원인 피해자는 채무가 1억 3천여만 원으로 불어나서 개인회생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통제하였고 피해자는 이은혜의 말에 저항할 수 없어 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명백한 자규에 의한 살인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은혜 계곡 살인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1938년 영국에서 공연된 연극 가스 등입니다.
연극은 다시 영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1944년 미국에서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가스등이 어두워지고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자 불안해진 아내 폴라는 집에 돌아온 남편 그레고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폴라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몰아가고 하인마저도 이를 모른 척합니다. 폴라는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폴라는 점점 무기력과 공허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남편 그레고리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인 브라이언의 등장으로 결국 그레고리의 범죄가 발각되어 폴라는 자아를 되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레고리가 폴라의 판단력이 비정상적이라고 몰아가고 이에 폴라가 수고하는 행태, 이를 본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 지금 좀 이상해. 그러니 내 말 들어. 라는 식의 자기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가스라이터 이은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독에 관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은혜는 내가 보고독으로 살해를 하려 했다면 왜 같이 먹었겠습니까? 식당에서 보고독이 든 부분은 손님이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또 이은혜는 피해자 윤 씨의 누나와 통화 중에서 피해자 누나가 상엽이 수영 못하는 거 너 알잖아 하고 묻자 저는 오빠랑 데이트할 때 수영장에도 같이 갔었고 해외여행 가서 오빠랑 바닷속에서 스노클링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라며 상대의 질문에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제시 반문화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마비시켜 본인의 말에 젖어들게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의 말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너의 결정은 잘못되었고 손해만 볼 뿐이야 라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들을 주입시킵니다. 피해자가 실수라도 하면 확대 해석하고 넌 실수투성이야 라고 일반화시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잘한 일도 평가절하를 해서 기를 죽이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과정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 관계 형성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교사, 직장 상사, 애인, 친구, 종교 지도자 등입니다. 두 번째 단계, 기억의 왜곡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수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 심리가 조성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사소한 실수나 기억에 대한 것을 침소봉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을 의심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니마이징.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논리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별거 아닌 일로도 유난을 떠는 특이한 별종 취급을 합니다. 이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들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 너는 완전 멀쩡한 사람인 줄 아느냐? 라면서 피해자의 기억, 판단력, 감정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빠져나가질까? 아가리 리벤지 죽여버린다. 죽여도 내가 죽여야 맞지. 이거 들고 가서 자수해. 뭐래? 자수? 내가 약 먹었니? 이 미친년이 대가리 쓰고 있네.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은아. 넌 되려 나한테 감사해야 해. 이 악물고 팔자 바꿀 동기를 만들어준 게 죄야? 아니 왜 없는 것들은 건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아? 꺼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에서 피해자 동은과 가해자 연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연진은 동은이 온 생애를 바쳐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할 만큼 뼈저린 치욕의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진은 단 한순간도 동은에게 굽히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당함을 넘어 살기까지 느껴집니다. 연진은 시종일관 상대의 감정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루밍이든 가스라이팅이든 중요한 것은 부정적 의미로서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지배형 암시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에 맞는 희생양으로 주저앉혀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0개의 체크리스트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되면 상대방이 가스라이터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1번, 지속적인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2번, 언행이 불일치하고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합니다. 3번, 험담 등으로 상대를 고립시키고 자신에 대한 의존성을 증대시킵니다. 4번, 애정에 대한 환상을 주입한 뒤 착취와 통제를 합니다. 5번, 자신의 신분과 업적에 관해 과대 포장을 하고 조작합니다. 6번,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이별 요구 시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7번, 상대에게는 충성과 믿음을 강요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도 경력이 많습니다. 8번, 이중 구속감을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외모가 멋있지만 성격이 문제야.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나밖에 없어. 9번, 쉽게 화를 내거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위협을 가합니다. 10번,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여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는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방법, 가스라이팅의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죠. 자신감과 다른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자신감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스라이팅이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타인의 말을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얇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귀가 얇지 않게 행동하는 것, 즉 상대방의 말을 무턱대고 신뢰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 회피 전략을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당신이 가스라이터의 잘못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경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려들고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가스라이터라고 판단이 된다면 심각하게 대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 고려해 볼게 정도의 표현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높이고 맹신은 버리는 것, 그리고 회피 전략 이후 용기 있는 결단, 이를 통해 혹시 스멀스멀 스며드는 가스라이팅에 단호히 대처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개입하여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스라이터. 그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타인과 자신 모두를 망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혹시 당신 또는 당신의 주위에서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무서운 비극이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을 도와줄 제3의 조력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가스 등의 주인공 폴라가 브라이언 경위의 도움으로 가스라이팅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법률 조력자 신동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